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포물선과 직선, 그리고 타원과 직선, 뭐 이 정도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2차 곡선을 끝내고 벡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봅시다.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포물선이랑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안 만나면 뭐 안 만나는 거고,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즉 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대상은 요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직선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지만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 뭐 혹은 음수로 이렇게 양수거나 음수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울기가 아예 없이 그냥 이렇게 y축이랑 평행한 상태로 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에 우리는 주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아무튼 일단은 접선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두 번 만나는 경우, 그리고 뭐 혹은 만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기 시작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접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집중을 해보겠어요. 아무튼 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나거나.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접할 때라는 거 보겠습니다. 자,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포물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구할 거냐 하는 거에 주로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접선에 관심이 많으냐? 이거 저건데 잘 안 되네. 왜 하필이면 우리가 접선에 관심이 많으냐? 그 접선, 그리고 그 접점과 관련해서 포물선의 신기한 성질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안테나 혹은 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모양이냐면 포물선을 이렇게 한 바퀴 회전시켜서 만든 포물면이에요. 포물면. 그런 포물면이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요 포물면에다가 빛을 딱 쏘면은 그 빛이 샥 모여들어요. 반사가 돼가지고 샥 모여들어. 어디로 모여들까요? 초점에 모여들어요. 초점에. 왜 초점에 모여들까요? 그거를 증명할 때 요 접선의 성질이 중요하게 사용이 돼. 뭐 그 밖에도 포물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기한 성질들이 다 접선 혹은 접점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접선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접선의 기울기 m이 주어져 있을 때, 즉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은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어떤 포물선 y제곱은 4px에 접하는데 m 값을 알고 있을 때, 즉 m이 상수이면서 n은 변수일 때, 요 n의 값을 어떻게 m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가봅시다. 자, y제곱은 4px다 라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p는 0이 아니겠죠. 이 포물선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접한다고 합시다. m 값을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할 거냐?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이렇게 연립을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근데 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하나만 가지겠죠. 하나만.
그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m제곱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은 4px다. m제곱 x제곱 더하기 2에 mn-2p x 더하기 n제곱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이제 뭘 하면 돼요? 근이 하나밖에 안 생겨야 돼. 중근 생겨야 돼. 판별식 쓰면 되죠. 짝수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4분의 t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지금 x에 대한 2차 방식을 세우고 나서 이 x에 대한 2차 방식이 중근 하나를 가진다.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얘 정리하면은 지금 mn제곱 만나서 없어지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4p mn 플러스 이상한 글씨가 자꾸 안 써지네. 배터리가 다 됐나? 4p 제곱 이렇게 꼬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문자가 m도 있고 n도 있고 p도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n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돼.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수는요, m하고 p예요. m하고 p가 주어져 있을 때 n의 값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n에 대해서 정리하면 n 값이 뭐가 나와? pp 날려버리고 4 날려버리고 n분의 p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n equal n분의 p 해서 우리가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여러분이 공식처럼 외워 주셔야 돼. 이게 중요하죠. 자, 봅시다. 그래서 m 값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분의 p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y제곱은 4x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기울기가 1인 접선이니까 y는 x 플러스 n이 되겠죠. 요때 요 n 값이 뭐가 나올 거냐? 공식에 의하면 m분의 p m도 1이고 p도 1이니까 1이 나와야 돼. 그럼 확실히 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x 플러스 n의 제곱은 4x다.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이 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nx 더하기 n제곱은 4x x제곱 더하기 2에 n-2x 더하기 n제곱은 0 요랬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죠. n-2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0이 된다. 그럼 n값이 1이 돼야 돼요. 맞았네. 나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억해두세요.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거 외워주셔야 돼. 근데 무조건 그냥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집니다. 문제를 풀면서 외우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잘 외워져요.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직 안 넘어갈게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을 때 접선이 y축이랑 수직하게 나올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요 y축이랑 수직한 접선은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0,3을 지나면서 요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식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y제곱은 4x가 여기 있고 0,3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0,3을 지나면서 y제곱 이퀄 4x에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요 문제를 내가 풀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문제를 내가 풀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y는 mx 플러스 3이라는 접선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울기 내가 잘 모르겠, 접선의 기울기 내가 잘 모르겠지만 기울기 m이면서 0,3 지나니까 y절편 3이네. 요런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 공식이 mx 플러스 m분의 p 이렇게 나와야 돼. 대박이죠? 그럼 엄청 쉽죠? 그냥 바로 구했네. 그럼 요 m분의 1이 3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접선이 mx 플러스 3이야. 근데 공식에 의하면 mx 플러스 m분의 p가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럼 m분의 p, 지금 p가 1이니까 m분의 1이 3이 된다. 해서 m 값이 3분의 1이다. 이래가지고 따라서 접선이 y는 3분의 1x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조금. 왜 이상해? 두 개 나와야 돼요. 방금 전에 우리 봤잖아.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와야 되잖아. 두 개 나와야 돼. 근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두 개가 안 나와요.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포물선에 접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같은 경우에는 요 공식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하나 더 찾아줘야 돼. 사실은 x 이퀄 0도 있었구나. 해서 요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공식을 이용하면은 요 녀석이 찾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이 등장합니다.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자,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때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접점에서 접하는 접선인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로 또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어떤 접점인지는 모르겠지. 어떤 접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울기 m이라 칩시다. 그럼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기울기 m일 때 접선의 공식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요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봅시다. y1의 제곱은 4p의 x1이야. 지금 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4px예요. y제곱은 4px 위에 있는 점 x1, y1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왜냐면 x1, y1이 포물선 위에 점이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y는 mx 플러스 y1은 mx1 플러스 m분의 p 이렇게까지도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그죠? 왜냐면 이 접선이 또 x1, y1을 지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 m을 x1, y1, p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돼. 요 m을. 지금 우리는 m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반대로. 앞에서 했던 거랑 반대로 지금 우리는 m을 모르고 x1, y1, p를 알기 때문에 m을 x1, y1, p에 대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양변에 m을 곱하면 my1은 m제곱 x1 더하기 p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x1의 m제곱 마이너스 y1의 m 더하기 p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m의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식을 이용해서 요 y1의 제곱은 4px1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얘를 좀 정리를 해줄게. 지금 x1을 y1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지금 x1은 4p분의 y1 제곱이잖아요. 걔를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물론 y1을 x1으로 바꿔도 되지만 그러면 여기 막 루트 씌워야 되니까 좀 번거로워요. 4p분의 y1의 제곱에 m제곱 마이너스 4m1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4p 곱할게요. y1 제곱 m제곱 마이너스 4p y1의 m 더하기 4p의 제곱은 0. 놀랍게도 얘가 인수분해가 샤르륵 됩니다. 잘 보세요. y1 마이너스 2p 아이고 실수했네. y1 m 마이너스 2p 전체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대박이죠? 와 진짜 뭐야 벌레가 있네. 와 대박이죠 대박 진짜.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진짜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이게 수학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수학의 묘미. 이럴 때 딱 희열이 느껴지죠. 아무튼 여기까지 했어. 근데 아까 우리 무슨 얘기했어? 우리의 목표는 뭐다? m을 x1, y1, p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 그럼 구했죠. m은 y1분의 2p예요. 그럼 우리 아까 그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y1분의 2px 더하기 m분의 p 이렇게 정리가 돼. 자, 공식을 좀 깔끔하게 물론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서 써도 되지만 이 공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x1이랑 y1만 가지고서도 다 공식을 구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래가지고 자 양변에다가 y1을 이렇게 하나 곱해주면 y1, y는 2px 더하기 m분의 py1 이렇게 되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얘가 2p의 x 더하기 2m분의 y1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2p로 묶으면?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뭐더라? y1이 지금 얘를 보시면 y1이 m분의 2p예요. 그러면 요 식이 2p의 x 더하기 y1이 m분의 2p니까 m 제곱분의 이거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데 m 제곱분의 p 이렇게 바뀌죠? 이거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데 지금 잠시만요. 조금 길을 잃었다. 딴딴따란따란딴. 이거랑 우리 아까 여기서 봤던 x1 이퀄 4p분의 y1 제곱 x1 이퀄 4p분의 y1 제곱 요거 이용해야 돼. 지금 그러면은 얘를 이용하면은 y1이 m분의 2p니까 m 제곱분의 4p 제곱 되죠? 그러면은 요게 m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되나? 뭐야 이거 맞죠? m제곱분의 4p 제곱이니까 여기 p 하나 남네. 이렇게
4p제곱. 맞지? 맞지? 그리고 지금 2m분의 y1은 여기다가 또 m분의 2p를 대입하면은 얘가 이제 m제곱분의 p랑 같아지죠? 요 녀석이 여기 요거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얘가 2p에 x 더하기 x1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보시면은 m제곱분의 p가 x1이잖아. 그럼 이제 됐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y1y는 2p에 x 더하기 x1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이 공식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m의 값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m을 없애는 게 우리 목표잖아. x1, y1, p만 가지고 공식을 나타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또 구해냈어요. y제곱은 4px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는데 그 접선이 어디에서 접하냐면은 x1, y1이라는 접점에서 접해. 그때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식 외우는 요령 잘 보세요. 얘가 y 곱하기 y는 2p x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4px는 2p의 x 더하기 x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2p 곱하기 2x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 중에서 하나, 요 y 두 개 중에 하나를 y1으로 바꾸고 요 x 두 개 중에 하나를 x1으로 바꿔주면 요 공식 그대로 나오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의 장점은 뭐냐? 자, 쓸게요. 여기 y1, y는 2p의 x 더하기 x1이라는 공식. 얘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마주쳤던 그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자,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이 0,3이라는 점을 지나더라.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을 써볼게요. 0,3을 지나는 이 접선이 어떤 접선이냐면은 포물선 위에 어떤 점 x1, y1을 지나는 접선이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y1, y는 2에 x 더하기 x1이라는 이런 공식이 생기겠죠. 지금 접점이 x1, y1이에요. 그래서 요 접선이 생기는데 이 접선이 바로 요 0,3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지.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3y1은 2x1 이렇게. 그러면 y1은 3분의 2x1 이렇게 되고. 됐죠? 그럼 또 봅시다. y1의 제곱은 4x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x1, y1이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얘를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9분의 4x1의 제곱은 4x1 해서 4 약분시키면 x1의 값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는 0이 나오고 또 하나는 9가 나오나요? 이렇게. 그러면 y1의 값도 바로 구할 수 있죠. 하나는 0 나오고 또 하나는 6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접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0,0에서 생기고 9,6에서 생기는구나. 요 두 개가 둘 다 접점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접점 두 개? 접선이 두 개 생기는구나. 요 녀석들의 값을 바로 여기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습니다. 0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0 대입하면 x는 0 나오네. 9,6 대입하면 어떻게 돼? 6y는
이렇게 돼가지고 양변 약분하면은 y는 3분의 1 x 더하기 3.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 나와야 안 나와? 나오네. 그죠? 요거 두 개 나오네. 그래서 얘는 장점이 뭐냐면은 y축이랑 평행한 접선까지도 바로 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막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요 앞에서 했던 방식에서는 그림을 그려야만 y축이랑 평행한 접선을 찾을 수 있었어. 근데 얘는 y축이랑 평행한 접선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줘요. 단점은 뭐냐? 계산이 좀 복잡해. 방식을 막 풀어야 돼가지고 계산 좀 복잡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앞에 거 계산 편리하게 하고 나서 y축이랑 평행한 접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래요. 그럼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얘는 깜빡하기 쉬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얘기했고, 타원과 직선 한번 가보시죠.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조금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끊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또 얘기를 해보죠.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마찬가지입니다. 타원 역시도 이런 식으로 타원이 존재하고 있을 때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녀석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일 때다. 그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라는 타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y는 mx 플러스 n.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n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대입해가지고 뭐 그거 하면 돼요. 이제 판별식 0이 된다. 좀 복잡해가지고. 자, mx 플러스 n의 제곱 나누기 b제곱은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해서 정리합시다.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에 자 mx 플러스 n제곱 하면 m제곱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의 x제곱 더하기 2mn a제곱 x 더하기 a제곱 n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바로 계산해볼까요? a 4제곱에 m제곱 n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n제곱 빼기 a의 4제곱 b제곱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에 b 4제곱 이퀄 0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요 항 하나는 사라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n제곱 더하기 a 4제곱 b제곱 m제곱 더하기 a제곱 b 4제곱은 0이 된다. 이렇게 남네. 그러면은 약분하고 정리해주면 n제곱은 a제곱에 m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n의 값을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예시를 한번. 자, 지금 우리가 아는 기울기 m을 할 때 공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은 외워줘야 돼요. 요거는 외워줘야 돼. 자, 봅시다. 포물선 16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이라 하지 말고 25로 합시다. 왠지 그리 편할 것 같으니까. 25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이 있고 여기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요 접선의 방식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n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괜히 25로 했나? 그냥 16으로 합시다. 에이, 괜히 바꿨네. 16으로. 그러면 지금 a제곱은 16이죠. m제곱 1이죠. b제곱 9죠. 이렇게 하면은 25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식 y는 x 뿔마 5 이렇게 되겠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도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포물선에서 봤던 것처럼 얘도 같은 문제가 생겨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 공식을 이용하더라도 못 구하는 게 있어. 타원도 마찬가지죠. 타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을 때 이 양옆에 있는 접선, 이 양 끝에 있는 꼭지점에 접하는 이 접선은 y축이랑 평행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는 그 접선은 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녀석이 접점의 좌표 주어질 때 타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접선이 접해요. 이렇게 접하는데 접점의 좌표 요 접점 P의 좌표를 내가 아는 거야. 접점 P의 좌표가 x1, y1으로 주어질 때 자 봅시다. 방정식을 먼저 쓰는 게 좋겠네요. 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에 접하면서 접점의 좌표가 x1, y1이 되는 접점의 좌표가 x1, y1이 되는 요런 상황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자, 볼까요? 볼까요? 이게 좀 복잡해요. 네. 이게 좀 복잡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공식을 이용해야 돼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얘를 이용을 할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m값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m값을. 이 m값을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m을 a, b, x1, y1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이게 정말 딱 봐도 쉽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합시다. 자, 요 식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b제곱에 x1 지나죠. 더하기 a제곱에 y1도 지나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 접선도 x1, y1 지나니까 y1은 mx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자, y번의 제곱 하면 m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에 곱하기 이 m을 앞에다가 쓸걸. 플러스 마이너스 2m의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x1 더하기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요 값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b제곱의 x1의 제곱 더하기 뭐야 왜 이래 a제곱 m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a제곱의 m의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x1 더하기 a 4제곱 m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 와 대박. 그럼 일단은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없어지죠. 그리고 또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의 x1의 제곱 요거 두 개 처리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a제곱 m의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의 x1 더하기 a 4제곱 m제곱은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대박인 게 있습니다. 대박인 게 얘가 인수분해가 또 왜 그렇게 잘 돼? 이것도 중괄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소괄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 m 전체의 제곱 있고 0 이거 맞나요? 완전 제곱 되는 거? 대박이죠. 맞죠? 맞아요. 요거 제곱하면 요거 되고 2 곱하기 요거 하면은 요거 되고 그 다음 요거 제곱하면 요거 되고 대박. 와우. 그래서 빨리 대박이라 얘기해서 집에서 대박이다 따라하세요. 대박이다 해서 우리가 m의 값을 구해냈어. m의 값을 구해냈어. 어떻게 돼? m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분의 이러고 맞죠? 오케이. 해서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는 이거 너무 자리가 좁은데 어쩔 수 없다. 지워. 지워. 과감하게. 자,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분의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다가 이것도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이거 먼저 쓰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지금 요 식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m은 뭐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요 뭐다에 해당한 곳에 뭐만 들어가야 되냐면 x1이랑 y1이랑 a랑 b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 m이 여기 또 안에 요 들어있어. 그래서 이거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 자, 양변 제곱하면은요, m 제곱은 a 4제곱분의 a 제곱 m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x1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넘겨주면 a 4제곱의 m 제곱은 a 제곱의 m 제곱 더하기 b 제곱 요거의 통째로 x1 제곱 이렇게 돼. 그럼 얘를 이제 m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시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1의 제곱에 m 제곱은 b 제곱의 x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맞죠? 그러면은 m 제곱은 b 제곱 x1의 제곱 나누기 a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그죠? 맞나? 맞죠? 길을 잃었다. 옛날에 원래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딜 가야 할까? 이상하네. 기억이 안 나네. 뭐 일단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난 포기하지 않는다. 틀릴 순 있다. 난 틀린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뭔가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방법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길을 잃어도 한참 잃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요 접선이 요런 방정식을 가질 수도 있고 요런 방정식을 가질 수도 있죠. 기울기 m이면서 x1, y1 지나니까요. 요 두 식이 사실은 같은 식인 거지.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게 더 간편할 것 같아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 아까 인수분해 깔끔하게 될 때까지만 해도 완벽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양변을 제곱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봅시다.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은 x1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2x1 y1 m의 더하기 y1의 제곱.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x1 제곱에 m제곱 플러스 2x1 y1 m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y1 제곱은 0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방식은 b제곱 x1 제곱 더하기 a제곱 y1 제곱은 a제곱 곱하기 b제곱이다. 복잡해도 뭐 어쩔 수 없지 해야지.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x1의 제곱이 지금 a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하지 말자. 지금 a제곱 y1의 제곱이 a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x1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x1 제곱에 b제곱 이렇게 묶이죠. 그러면 y1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x1 제곱에 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얘를 반대로 바꾸는 게 낫겠다. a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이 b제곱분의 a제곱의 y1 제곱 이렇게 해서 얘를 대입을 해주면은 b제곱분의 a제곱 y1 제곱 m제곱 더하기 2x1 y1 m 더하기 b 마이너스 y1 b 플러스 y1 이퀄 0 이렇게. 아니. 이것도 같이 정리해줘. 이것도 같이 정리해줘. 지금 여기서 얘를 같은 방식으로 또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b제곱 x1의 제곱은 y1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a제곱 이렇게. 아니죠. 제가 순서를 틀렸죠. b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요거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가 a제곱분의 b제곱의 x1의 제곱 이렇게 또 정리가 돼서 이퀄 0 되지.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b분의 a y1의 m 더하기 a분의 b의 x1 전체의 제곱은 0 이렇게. 맞죠? 그죠? 요거 제곱하면 요거 나오고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요렇게 분되면서 요거 나오고 요거 제곱하면 요거 되고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m의 값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제곱에 밑에 y1이 있고 분자에 x1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 제곱 y1분의 b 제곱 x1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y1 b 제곱 x1 x 플러스 a 제곱 y1분의 b 제곱 x1 제곱 플러스 a y1분의 a 제곱 y1분의 a 제곱 y1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헷갈려. 양변 a 제곱 y1 곱해 a 제곱 y1 y는 마이너스 b 제곱의 x1 x 더하기 b 제곱의 x1 제곱 더하기 a 제곱 y1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여기에서 b제곱 x1 제곱 더하기 a제곱 y1 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정리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a제곱 b제곱이야. 그럼 끝났네. b제곱 x1 x 더하기 a제곱 y1 y는 a제곱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해서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면은 x1 x 나누기 a제곱 더하기 y1 y 나누기 b제곱은 1이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접점을 알 때는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보죠. 일단 공식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간단히 제일 쉬운 걸로. 자, 타원 x제곱 더하기 2분의 y제곱은 1 요런 애가 있었어. 자, 요 위에 점 1, 요 위에 점 이것도 쉽지 않네. 요거 컴마 맞죠? 루트 2분의 1, 1이 요 타원 위에 있는 점 맞죠? 그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1 되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x 대신에 x 하나에 요거 넣고 y 대신에 요거 하나 넣고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 얘도 우리가 외우는 이 공식도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 우리 아까 포물선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원래 이런 형태였는데 여기 x 곱하기 x잖아요. x 곱하기 x 둘 중에 하나를 x1으로 바꾸고 여기 y 곱하기 y를 둘 중에 하나를 y1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타원과 직선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쌍곡선과 직선 똑같아요. 자, 얘는 거의 똑같아서 증명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요런 쌍곡선이 있어. 요 쌍곡선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타원의 방정식이랑 증명하는 방법도 거의 똑같고 공식도 생겨먹은 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돼요. 요 부분만 달라요. 요 부분만. 아까 타원은 여기가 플러스였는데 쌍곡선은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쌍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접점 P의 좌표를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접점 P의 좌표가 x1, y1 요 상황일 때 내가 쌍곡선 a제곱분의 요거에 접하는 접선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이 나와요. 네. 됐나요? 타원이랑 쌍곡선은요 접선 공식이 거의 비슷해. 그냥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요 쌍곡선 접선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쌍곡선에는요 요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쌍곡선에는요 점근선이 있어요. 이렇게 점근선. 쌍곡선은요 절대 점근선이랑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접선 중에서 점근선이랑 평행한 접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 치면 쌍곡선은요 모양이 이 점근선을 향해서 가까이 가. 점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점점 점근선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러면 점근선이랑 평행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 직선이랑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어. 요 파란 직선, 점근선이랑 평행한 요 파란 직선이랑 여기 한 점에서 만났어. 이 직선이 이쪽 어딘가에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얘는 그대로 쭉 가는데 요 빨간색 곡선이 점점 멀어지거든. 이쪽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기 때문에 빨간색 직선 이쪽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파란 직선을 어떻게 내가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접하게 만들고 싶어도 항상 꿰뚫기만 하지. 요 빨간색 곡선을 꿰뚫기만 하지 절대 접할 수가 없어요. 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직선이 있다. 쌍곡선이 있는데 이런 쌍곡선이 있는데 이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잖아요. 자, 요런 직선이 있어. 만약에 n이 0이야. 그럼 얘는 그 자체로 접선이 되겠죠? 그럼 절대 쌍곡선이 안 만나네. 만약에 이 n값이 0이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이 직선은 쌍곡선이랑 한 점에서만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어떻다는 거야? 접한다는 게 아니고 꿰뚫게 돼. 이런 식으로 꿰뚫어버려요. 이렇게 절대 접하진 않습니다. 기울기가 접선이랑 똑같은 직선은 절대 접하지 않아요.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설명이 좀 굉장히 거친데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학기 시작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설명을 들으면 아 그때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올 거야. 지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완전 자세한 설명을 못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절대 절대 쌍곡선의 점근선과 평행한 직선은 쌍곡선과 접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접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포물선, 타원, 짱곡선, 접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거와 관련된 문제만 딱 풀어주면 끝. 그렇게 해서 2차 곡선 끝. 다다음 시간부터 기아의 꽃 벡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기아라는 교과서, 이 기아라는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뭐냐? 벡터예요. 벡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